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곳을 탐험하는 시간, 오늘 우리는 당신 안에 살고 있는 한 아이를 만나러 갑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위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치유의 여정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어른입니다.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지켜야 할 마감 기한이 있으며 어쩌면 돌봐야 할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쓰라린 이별을 겪어냈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일구었으며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대화에서 소외시킬 때 우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낯선 방식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갑자기 입을 닫아버리고 한없이 작아지며 마치 8살 어린아이처럼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것은 결코 나약함이나 미성숙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 아이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가장 어린 시절의 감정적 경험과 채워지지 않았던 필요, 그리고 숨겨진 상처들을 여전히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당신 정신의 한 부분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어른의 내면에는 한 아이가 숨어 있다. 영원히 자라지 않는 아이,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어가지만 결코 완성되지 않으며 영속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 물러나 언젠가 다시 발견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살아 숨쉬며 우리가 사랑하고 어려움에 대처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내면의 아이를 외면하면 할수록 그 아이는 그림자 속에서 우리의 성인으로서의 삶을 조종하는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감상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흩어진 당신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용기 있는 통합의 과정입니다. 과거에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상처받았던 당신의 어린 부분을 인식하고 그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 즉 온전한 관심과 보호, 그리고 사랑을 지금의 당신이 주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여정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모습은 여전히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결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아닌 생생한 감각으로 당신이 그 아이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못 본 척 스쳐 지나갈 때 마치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을 때처럼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혹은 연인이 목소리를 높였을 때 갑자기 당신은 어른으로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울지 않으려 애쓰는 5살 아이가 되어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움츠러드는 자신을 느낍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의 몸은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감각이 바로 당신의 내면 아이입니다. 내면 아이는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합니다. 당신이 아직 감정을 설명할 단어를 배우기 훨씬 전부터 품어왔던 채워지지 않은 모든 욕구와 오해받은 감정들로 형성된 당신 무의식에 살아있는 한 부분입니다. 칼 융은 이 정신의 부분을 영원한 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며 지나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반응 방식, 관계 맺는 법,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수년 동안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말이 아닌 반복되는 삶의 패턴을 통해서 말이죠. 누군가 사랑을 거두어갈 때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는 당신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 부드럽게 비판하기만 해도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당신의 반응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전혀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은 척 연기한 뒤 밀려오는 탈진감 속에서 그 아이는 말을 걸어옵니다. 당신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감정적 과잉 반응을 통해 그 아이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른인 당신이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그 아이가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당신은 그 아이를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단순히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어리고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지점들을 느껴보세요. 모든 논리가 무너지고 오직 다정함만이 필요한 바로 그곳을 말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다. 당신이 마침내 수치심이 아닌 온전한 관심으로 그 아이를 향해 돌아설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반응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 자신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그 아이를 정말로 마주하고 나니 어쩌면 감당하기 힘들고 조금은 위태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항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아이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고 안전이라는 것은 한 번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에게 나오라고 강요한다면 아이는 결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는 이미 자신이 너무 시끄럽거나 감정적이거나 버거울 때 사랑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워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세요. 당신의 하루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 속에도 공간을 만드세요. 세상이 고요해지는 순간을 찾아 부드러운 곳에 앉아보세요. 소음이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세요. 마치 잊어버렸던 언어를 기억해내려는 듯 그 고요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그 아이를 상상해보세요. 그림처럼 완벽한 어린 시절이 아닌 진짜 모습으로. 어쩌면 아이는 구석에 홀로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가슴에 팔짱을 꼭 낀 채 바닥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그치지 마세요. 그저 지켜보고 그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당신이 그 아이를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왔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만큼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때 잊혔던 당신의 일부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즉 조언이나 처벌이 아닌 온전한 함께 있음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아이에 대해 일기를 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이를 위해 촛불을 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조용히 앉아 숨을 쉬며 당신의 의식 속으로 아이를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그때 갖지 못했던 안전함, 바로 그 안전함을 지금 당신이 한순간 한순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고요함과 이제 내가 여기 있어.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소박한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아이는 바로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해도 안전할지 아직 가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용기를 내 말했을 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 혹은 더 나쁘게는 누군가 자신의 진실을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기다리고 당신은 아이와 함께 기다려줍니다. 결국 당신이 충분히 고요하고 충분히 인내심을 가진다면 아이는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온전한 문장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지날 때 가슴에 느껴지는 통증, 누군가 목소리를 높일 때 목구멍에 차오르는 덩어리 같은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 잘못된 후에 설명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눈물 한 방울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말이 아닌 아물지 않은 상처로 말입니다. 어쩌면 아이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홀로 울며 잠들었던 밤에 대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가 항상 기쁨을 망쳐놓을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자신의 설렘을 감추는 법을 배웠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는 당신이 오래전에 잊어버린 무언가를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망하는 것이 너무나 아파서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치려 하지 말고 들으세요. 서둘러 재해석하지 마세요. 변명하며 없던 일로 만들지 마세요. 그저 아이가 말하게 하세요. 슬퍼하게 하세요. 마침내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게 하세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짐이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나머지 부분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고통을 짊어졌던 신성한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펜을 통해 아이가 말하게 함으로써 아이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것, 당신이 깨닫지 못한 채 짊어지고 있던 것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만약 떠오르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날것이거나 감당하기 어렵다면 잠시 멈추세요. 숨을 고르고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오늘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다시 돌아올게. 왜냐하면 아이를 치유하는 것은 한 번의 극적인 돌파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곁에 머물러 준다는 것,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이라는 반복되는 증거가 아이를 치유합니다. 모든 아이는 사랑을 정의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사랑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만약 사랑이 침묵을 통해 왔다면 당신은 조용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만약 사랑의 조건이 붙었다면 착해야 해, 쓸모 있어야 해, 덜 요구해야 해, 당신은 연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랑이 두려움, 수치심 또는 통제와 뒤섞여 왔을 때 당신은 자신을 더 작고 더 안전하고 더 받아들여지기 쉬운 사람으로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결국 그 목소리들은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즉시 자신을 꾸짖는 목소리에서 아직 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휴식을 망설일 때, 그리고 내 진짜 모습을 다 보여주면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에서 당신은 그들을 듣습니다. 융은 그 목소리를 당신의 그림자 부모라고 불렀을 겁니다. 당신에게 살아남는 법은 가르쳤지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법은 결코 가르쳐주지 않았던 사람들의 내면화된 버전이죠. 융은 그림자가 악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 자신에 대해 거부해야만 했던 모든 것입니다. 그림자 부모도 그 일부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있었겠지만 가혹하고 통제적이며 용서가 없었죠.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 당신은 이 목소리의 분노가 아닌 명확함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 목소리와 함께 앉아보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당신 과거의 누군가처럼 들리나요? 애정을 주지 않았던 어머니? 성취만을 칭찬했던 아버지? 연약함을 조롱했던 선생님? 그 목소리가 당신에게 너무 과하다, 너무 감정적이다,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나에게 이것을 가르쳤는가? 그리고 그들은 과연 스스로 진정으로 안전했는가? 이제 당신의 내면 아이가 그 그림자 부모 앞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말하게 하세요. 소리칠 수도, 울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른인 당신은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누구도 되어주지 못했던 존재가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해주는 목소리가 됩니다. 이 단계는 어렵지만 바로 여기서 힘의 균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당신은 당신 영혼의 진정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완벽함이 아닌 온전한 함께 있음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림자 부모 앞에서 아이와 함께 서준 후에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이제 당신을 또 다른 버리고 떠날 어른으로 보지 않고 마침내 곁에 머물러준 유일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양육하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에게 늘 필요했던 그 보호자가 당신 스스로 되는 순간입니다. 다시 양육한다는 것은 어린 시절이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것을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흉터 위로 부드럽게 손을 쓸어내리며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이제 내가 너를 돌볼 거야. 칼 융은 개성화를 온전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완벽하거나 세련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존재가 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양육하는 것은 바로 실천하는 개성화입니다. 당신은 단지 아이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수치심 대신 연민으로 아이를 당신의 삶에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비평가가 말을 꺼내는 중간에 아니, 우리는 이제 그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휴식을 취하고 배고플 때 먹고 미안해하지 않고 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손이 떨릴지라도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심지어 겉보기에는 사소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거대하게 느껴지는 일들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늘 원했던 봉제 인형을 사주거나 아이가 두려워할 때 촛불을 켜주는 것처럼요. 힘든 대화를 앞두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맡을게. 이번엔 내가 같이 가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자신을 위해 어떤 종류의 부모가 되고 싶은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편할 때만이 아니라 특히 힘들 때 아이를 위해 나타나리라는 것을 아이가 믿게 될 때 아이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경계를 풀고 당신이 만들어낸 안전함 속에서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랑이 실제가 됩니다. 벌어야 했던 사랑도 쫓아야 했던 사랑도 아닌 곁에 머물러주는 치유하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제 당신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여전히 때때로 고통을 느끼고
감정이 격발될 때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응하는 대신 응답합니다. 무너지는 대신 멈춥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라고 묻는 대신 우리 아이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부서진 자아로 삶을 헤쳐나가지 않는다는 자각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만났고 그 목소리를 들었으며 그것을 거부하는 대신 돌보기로 선택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 선택은 당신이 미안함 없이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모든 순간에 살아 숨쉽니다. 당신의 가장 어린 시절 상처를 모방하는 관계에서 벗어날 때마다 죄책감 없이 쉬거나 솔직하게 말하거나 기쁨을 느낄 때마다 당신은 성장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존의 청사진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기 신뢰라는 기초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의 아이는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계를 설정할 때, 상처 주는 사랑을 쫓는 것을 멈출 때, 부끄러움 없이 배꼽 잡고 웃거나 한때 당신을 움츠러들게 했던 상황을 떠날 때 아이는 모든 것을 봅니다. 아이는 당신이 되어온 어른을 보고 마침내 자신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혁명입니다.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지속적이며 진짜입니다. 당신의 치유를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선택 속에서, 당신의 부드러움 속에서, 힘든 날에 당신 자신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살아내면 됩니다. 온전함 속에서 산다는 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당신, 현재의 당신, 그리고 아직 되어가는 중인 당신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마침내 안전합니다. 이 여정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치유되고 완성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부드러움과 정직함, 그리고 오늘 기분은 어때? 라고 내면 아이에게 물어볼 수 있는 조용한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날 아이는 가볍고 호기심 많고 용감할 것입니다. 다른 날에는 다시 움츠러들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아이에게 성장을 강요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는 동안 그 곁에 머물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온전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인 개성화가 평생의 여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고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우리가 버렸던 내면의 부분들을 의식하고 그것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되찾는 통합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기다리던 그 아이의 손을 잡기 위해 과거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가 보살핌받고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남은 삶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그 아이를 짐이 아닌 지혜로 품고 갑니다. 여전히 비틀거릴 수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압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혹은 내일, 혹은 삶의 무게가 다시 스며드는 것을 느낄 때마다 당신의 심장 위에 손을 얹고 아이에게 상기시켜주세요.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듣고 있어.
내가 지금 여기 있어 치유가 항상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저 곁에 머물러주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당신